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 정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죠.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3권의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가운데 보이는 표지, 노란 표지죠.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 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 게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너의 성적이 오를 것이고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 공부법 책에 담겨있는 메인 주제 그리고 핵심이 되는 얘기를 첫 수업 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학원 다니고 문제 풀고 뭐 숙제하고 강의 듣고 이런 거는 어디서나 다 했었는데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 이 숙제를 하면 성적이 오르겠고 실력이 오르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아이와 갖지 못하는 아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 내가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른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러면은 무조건 실력 오르고 성적 올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의 본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2021학년도 수능 28번인데요. 좀 복잡하죠. 뭐 문제 내용도 좀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구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고 원의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용이 있네. 반지름이 루트이네. 이런 사실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국한을 사용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점 Q, 교점 Q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이거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문제를 못 풀어나갈 텐데 이거를 떠올려서 이 y는 x제곱과 y는 tx 이거를 서로 연립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점 Q의 좌표를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풀이에 들어가서 이 교점 좌표 설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OQ의 길이는 선분 OQ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점 좌표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2학년 때 배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상수하에서 나왔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교점의 좌표 설정 이런 거를 하나씩 개념을 떠올려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풀이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마무리는 함수의 극한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한 문제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재적소에 떠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결책 찾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능력, 이걸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의 본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그 TV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 탈출 게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힌트를 조합하고 그리고 뭐 열쇠도 찾고 뭐 문제도 풀고 해서 여러 힌트를 조합해서 방을 탈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다 써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 이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 예나 지금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1이 되면 3월부터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을 보는 11월 이렇게 1년에 4차례 시험을 봅니다. 근데 고1, 3월은 이제 중학교 범위예요. 중3 범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중3 내용이 들어가는 고1, 3월은 빼고요.
고1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2 3월은 고1 전범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통틀어서 이 4번의 시험이 고1, 그러니까 수상수와 고1 범위를 대상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요. 특히 킬러와 준킬러 문제가 상당히 변별력을 높이는데 학교 시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제 백지에서 문제를 내면 어렵겠죠. 어렵고 뭐 문제를 양질의 문제를 신유형을 완벽하게 낸다고 해도 그게 뭐 그 문제를 잘 냈다고 뭐 특별한 포상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문제를 이제 백지에서 내더라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보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가 맞네 틀리네의 시비 논란에 휘말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를 숫자만 아이디어만 살짝 바꿔서 낸다면 학교 시험의 변별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킬러 문제를 두세 개만 껴놔도 상당히 어렵고 좋은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유형 문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세상에 없던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학교들 있습니다. 경기고, 진선여고, 휘문고에서 몇몇 문제는 완전히 세상에 없던 문제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 대비를 어떻게 하냐?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 충분히 풀어보고요. 양질의 문제 풀어보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양질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은 제가 3가지로 적었지만 크게 봐선 2가지다.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2 이후에 3월 이후에 6월부터는 안 들어가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3월 이후에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수원, 수투만 대상으로 그 출제 범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상수화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특히나 이 고1 1년에 4차례밖에 없는 이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좀 반암기적으로 해도 아주 잘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래에 있는 1등급 전략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경기여고 시험 문제고요. 시중 문제집에서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내는 경우, 그리고 이것도 아주 뭐 비슷하죠. 두 근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요. 뭐 한 근 주고 다른 한 근 허근 주고요. 이렇게 전개 과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중 유형 문제집에서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경기여고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한 칸 늘려가지고 같은 아이디어로 시험을 출제를 했죠. 마찬가지 뭐 경기여고에서 이렇게 가나 줘놓고 2차 다항식 다음 조건 만족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유사한 식으로 전개를 해놓은 출제 문제가 있고요. 영동고입니다. 시중 문제집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또 변형해서 내고요.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고요. 영동고 문제입니다. 똑같죠? 아이디어만 마지막에 바꿨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경기고, 개포고 갖다 똑같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휘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문고, 은광여고도 베타-알파는 자연수다. 정수 x의 개수 몇 개게? 3개다. 줘놓고 마찬가지 베타-알파, 베타-알파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려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시험에 한 2-3문제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시간 압박을 받는 시험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우선 제가 3권의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찐기출이고요. 15개년의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양질의 문제, 그리고 최근 3개년의 모든 문항을 모아서 이걸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학기에 들어가서 추월차선이라고 하는 유형 문제집 10종의 문제를 엄선했습니다. 유형 문제집 정말 많거든요. 개념원리, RPM, 정석, 센, 고쟁이, 일품, 블랙라벨, 올림포스 이거를 다 풀면 좋겠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다 풀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양질의 문제를 모으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하여 추월차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양질의 문제들을 모아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들 모아서 자체 교재로 단원별로 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추월차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이를 할 때 특히 강남권 내신 기출은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근데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있어. 지름길 풀이 있어.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그냥 모범답안대로 풀면 시간이 이만큼 걸릴 거를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그 지름길 풀이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추월차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월차선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강남 내신 기출, 강내기입니다. 최근 4개년의 강남 내신 기출 단원별로 모아서 주요 문제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답 관리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내신 출제 경향에 맞게 시중 문제집도 충분히 빈출 문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내신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단원별로, 유형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수업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매번 1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냐? 강남 내신 기출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휘문고 중간, 다음 시간에는 경계여고 중간 이런 식으로 매회 강남 내신 기출을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오답 관리 방법을 전수를 해줍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집 한 권 풀면은 그냥 풀고 버리거든요. 물론 틀린 문제를 오답은 했겠죠. 그리고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틀린 문제 있을 텐데 한 번 풀고 버립니다. 일품 풀고 다시는 안 본다 이거죠. 블랙라벨 한 번 풀고 다시는 안 본다 이거죠. 근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틀린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요. 내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못 따올렸는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잖아요. 그러면은 또 틀리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봤던 문제 이게 내가 봤던 문제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든 문제를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수업을 한 학생들은 저번에 우리 방학 때 이거 문제집 풀었지? 그럼 거기서 틀렸던 문제 풀어와. 이렇게 숙제로 나가야 됩니다. 틀린 문제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풉니다. 거의 안 풉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거 숙제야 이렇게 딱 해줘야 아이들도 이거 숙제구나 하면서 좀 더 이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풀린 문제 진짜 자기 약점 중에 약점이겠죠. 그래서 또 한 번 풉니다. 그래서 맞았던 문제는 추려내고 틀린 문제 또 두 번 틀린 문제 이렇게 그래서 2회독에서 3회독을 딱 하면은 마지막에 한 3번 틀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하루 정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4회독쯤 가면은 3번 틀렸던 문제니까 이거 진짜 자기 약점 중에 약점. 요거 보완하면 무조건 실력 향상, 성적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은 본인의 약점이고요. 이거를 제가 보물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틀렸는데 다음에 맞았어. 이런 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오답 관리를 독사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그래서 문제집에는 이렇게 틀렸다 맞았다 표시만 하고요. 이거를 깨끗하게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정답 체크는 1번 나왔다 1번 빵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풀 때 이제 혼자 풀면서 36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돈단 말이죠. 여기다가 또 어떤 아이디어를 써놓으면 그거를 못 떠올려서 너가 틀렸는데 그걸 여기다 써놓으면 그게 오답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남겨놓고 우측 하단에다가 답을 쓰고요. 오답 노트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틀린 원인도 우측 하단에 쓴 다음에 그 다음번에 풀 때 문제집을 펴고 이렇게 가립니다. 가리면은 세 문제처럼 다시 또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2회독, 3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는 어디다 풉니까? 그 문제집을 깨끗하게 두면 문제풀이 연습장을 제공해 주고요. 이건 학원에서 무한 리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장에다가 문제번호 쓰고 문제 풀고요.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검사하면서 이 문제는 손도 못 댔구나. 이 문제는 풀다가 실수를 했구나.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아이디어를 못 떠올려서 못 풀었구나. 라고 완벽하게 이제 제가 학생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잡아내고 그거를 클리닉 시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에 쓰면은 그런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 저는 잔실수가 많아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 이 문제풀이 연습장 쓰면요. 이거 상당히 많이 해결됩니다. 잔실수가 줄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생이 여기서 다 전개하고 아이디어 다 떠올려서 다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는 데는 특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 8을 막 쓰다 보면은 이걸 6으로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괄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를 뒷부분 가서 마이너스를 설정을 안 했다든지 이런 본인만의 고유한 실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틀렸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실수를 많이 줄였다 이런 학생들의 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풀이에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하나하나 서버로 tes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약점 분석되고 문제풀이 접근 방법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 때 해설지 어떻게 보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첫 수업 때 해설지 바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모를 문제 나오면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을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1대1 클리닉 있습니다. 과외식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학원 다니면 이제 판서 수업하는 학원 다니면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 예전에 과외할 때 어떤 부모님들 어떤 과외를 구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이 학원은 답지도 안 주고요. 아니면 클리닉이 따로 없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질문만 해결하는 과외를 찾습니다. 이런 부모님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따로 시간을 빼서 무료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고요.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숙제 검사를 제가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약하지, 그리고 이 부분 숙제 안 했었지, 그래서 이거 틀렸었지, 그래서 직접 요거 한번 보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아이디 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낯가림이 있는 친구들도 제가 직접 가고 연습장 꺼내봐 해가지고 요거 틀렸었네, 이거 풀어봤어? 하고서는 여기서 막혔어요. 막히지 않았어? 이렇게 딱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낯가림 있는 친구들도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12시에서 4시 사이에 2시간 이상으로 세팅을 해서 12시에 오는 학생, 1시에 오는 학생, 2시에 오는 학생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시간보다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원이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클리닉에 참석을 못하면 수업 전 1시간에 꼭 와서 필수로 클리닉을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 향상 필승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규반 수업에서 수학 개념과 주요 문제를 익히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해야 되겠죠. 숙제를 통해 스스로 실력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겠죠. 없을 리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문제 3번 물어봐도 되고 5번 물어봐도 됩니다. 10문제 물어봐도 되고 20문제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저랑 1대1로 해서 해결을 하면 실력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필승 전략 제가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클리닉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업 피드백, 매 수업 끝나고서는 카톡 또는 문자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몇 점인지, 몇 명 중에 몇 등 했는지, 어머님들과 또는 아버님들과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수업 피드백 주고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을 했다면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현강에서 배포된 자료도 똑같이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그리고 현강 자료, 그리고 영상 이것도 다
송부 드리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못 봤는데요 하고서 테스트를 이제 본 다음에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제가 현강과 똑같이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3월부터 시작합니다.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 그리고 기말 내신 대비반 이렇게 쭉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자체 교재들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3월부터 추월 차선 그리고 강남 내신 기출 두 가지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 공부법 베스트셀러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직강 접니다. 제가 수업하고요. 고1 내신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기 위한 필수 개념 한번 복습은 해야 되겠죠. 필수 개념 복습하고요. 이런 얘기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친절한 설명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인다. 친절하다라는 설명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문제 풀어주는데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제가 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이다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한 내신 시험에 꼭 필요한 지름길 풀이 추월 차선 제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모두 방법을 전수를 해주고요. 매회 강남 내신 기출 보고요. 제가 직접 클리닉 운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법 베스트셀러 저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적인 동기부여도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 일으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전반적인 학습에 대해서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정규반은 화목 저녁 6시부터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 준비되어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영상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대치세정학원 수학관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역전수학연구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파이팅입니다.